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5월 1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자, 5월 1일 노동절이라서 쉬는 날인데 어떤 분들은 또 쉬지 않는 분들 계십니다.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분류되시는 분들은 오늘 쉬지 못하시기 때문에 워맨 신박 왜 안 올라오나 이러실 것 같아가지고요. 촬영을 했습니다. 자, 오늘 기사, 기사를 뽑다 보니까 또 묵직한 기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진격의 삼성 AI 반도체 1분기 영업이익 1.9조라고 돼 있는데, 지난번에 잠정 실적 발표가 됐고 어제 4월 30날 본 실적이 발표가 됐죠. 그러면서 잠정 실적 발표 때는 얘기하지 않았던 각 분야별로 실적을 이렇게 브레이크다운해서 발라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주주분들이 여전히 아직까지도 한 450만 명 되시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하나하나 기사를 보면서 곱씹어 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AI 반도체 열풍 속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2022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분기 영업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경쟁사에 밀려 체면을 구겼던 삼성반도체가 올해 고대역폭 메모리, HBM 등 고부가 제품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반등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자, 1분기 매출이 71조 9,156억이니까 한 72조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6조 6천억을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에 6,400억 원 대비해서 10배 뛰었습니다. 매출은 이 기간에 12.8% 증가를 했고요. 뭐니뭐니 해도 DS 부문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반도체입니다. 모바일은 MX, 이렇게 모바일 익스피리언스 해서 MX라고 그러고요. 자, DS 부문은 지난해 내내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으나 올 1분기 단숨에 1조 9,100억 원 흑자로 돌아섰네요. 전자는 이날 컨퍼런스 콜에서 메모리 시장의 업턴이 2분기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반도체 부문에서 1조 9천억을 흑자를 냈는데, 그런데 하이닉스는 지난 분기 때 흑자 규모가 이것보다 훨씬 크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하이닉스를 못 쫓아오고 있습니다. 한번 살짝 보고 갈게요. 자, 하이닉스의 지금 실적을 네이버에서 찾아봤더니 아직까지 이게 안 고쳐져 있네요. 보니까 이번 1분기 컨센서스가 1조 한 8천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2조 8,800억 나오면서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그런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하이닉스의 실적에 비해서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익이 하이닉스에 훨씬 못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 6,400억 대비 10배 뛰었다 이러지만, 사실 하이닉스랑 비교해 보면 약간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그동안 계속 전교 1등을 하다가 이 HBM이라는 수학으로 따지면 삼각함수는 시험에서 늘 나오는 비중이 얼마 안 돼 하고 공부를 안 했다가 이번에 삼각함수에 대한 비중이 많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하이닉스가 전교 1등으로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전교 2등으로 떨어졌는데 점수 차이가 좀 납니다.
점수 차이가 나서 이게 웬 굴욕이냐 그러고 있는데, 일단 1Q에 이걸 이렇게 발표를 하기에는 6조 6천억. 네. 전체적인 뭐 하이닉스의 이익에 비해서는 2배긴 하지만 반도체 이익만 딱 발라서 보면 반도체가 여전히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에 많이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을 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이날 컨퍼런스 콜에서 메모리 시장의 업턴이 2분기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HBM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자, 이게 중요하죠. 5세대로 분류되는 HBM3E 8단 제품은 이달 양산을 시작을 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네요. 자, 12단 제품은 2분기 중 양산을 시작해서 하반기부터 램프업 생산량 확대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12단 제품은 2분기 중에 양산을 시작하고, 근데 뭐 3인데 다른 경쟁사들도 다 8단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12단이 반드시 돼야 되는 건 아니고, 이 8단이 4월부터 일단 양산에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나중에 이 이익률을 좌지우지하는 게 결국은 수율일 겁니다. 그죠? 수율이 얼마나 잡혔는지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자, 전체 HBM 공급 물량은 비트 기준 전년 대비 3배 이상 확대하고요. 시장에서는 잠깐만요. 전체 HBM의 공급 물량이 비트 기준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확대한다. 요거는 올해 HBM 시장의 성장성이 한 3배 이상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마켓 분석하고 뭐 비슷합니다. 자, 시장에서는 HBM3E 12단 제품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엔비디아에 납품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 DS 부문 외에 다른 사업부도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됐고요. 세계 최초 AI 스마트폰을 내놓은 모바일 경험, 여기 나오네요. MX 부문이 3조 5,1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군요. TV와 생활가전을 담당하는 VD 가전 부문도 5,300억 흑자를 냈네요. 모바일하고 TV 생활가전 합쳐서 4조 수익을 냈다, 그죠? 자, 한편 지난해 실적 부진 속에서도 전자는 올 1분기 시설 투자에 11조 3천억 원을 지출해서 전년 동기 10조 7천억 대비 확장 기조를 이어가고요. R&D에도 7조 8,200억 원을 투자해서 분기 최대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모바일하고 생활가전 합쳐서 4조고 반도체에서 지금 1조 9천억이니까 요거 두 개 합치면 거의 5조 9천억이다, 그죠? 그러면 6조 6천억 중에 나머지가 7천억인데 뭐 디스플레이도 있고 통신 장비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잖아요. 네. 그 파운드리가 시장 점유율 10%, 뭐 TSMC 60% 해도 TSMC는 엄청난 이익을 내는데, 요것만 보더라도 파운드리에서 수익이 안 나네, 아직까지. 네, 그런 걸 또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기존 반도체 최근에 낸드 뭐 이런 쪽도 살아나면서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가 앞으로의 실적 개선에 좀 도움을 줄 거다라는 부분이 최근에 새로 부각되는 부분인데, 거기에다가 파운드리까지 좀 실적이 붙으면 좋겠네. 자,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더는 못 버텨. 개미 손절했더니 다시 화석이 돈 이 업종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올해 최고가 화장품주의 반전. 네.
어제도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LG생활건강을 비롯해서 그 외에 뭐 마녀공장 뭐 이런 화장품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마녀공장 18.7%, 뷰티스킨 10%, 아모레퍼시픽 8.7%, 뭐 LG생건도 5.9%, 뭐 쭉쭉 네, 많이 올라왔고요. APR 이 회사도 5% 올라서 28만 원까지 올라왔네요. 네, 밑에 뭐 코스맥스, 아모레G 등등 많이 보이네요. 자, 기사를 좀 읽어볼게요. 인공지능 AI 반도체 테마에 가려서 주식시장에서 소외받던 화장품 업종이 다시 존재감을 드러냈다. 가장 큰 우려가 작용했던 중국 매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업황 개선 기대감이 번졌는데 증권가에서는 화장품주의 실적과 주가 반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30일 거래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는 최근 한 달 동안 화장품 관련주를 대량 순매도했군요. 아모레퍼시픽을 1283억 팔았고요. 이 4월 30일 어제 매매 동량은 포함 안 시킨 겁니다. 네, 전체 8위 규모고 같은 기간 코스맥스도 한 300억, VT 225, 아모레지도 218억 이렇게 매도를 했네요. 지난해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내 수요 부진이 이어지면서 화장품 업종 전반에 우려가 번졌고 이에 따라 관련주들의 주가도 내림세를 보였고요. 반등의 기미가 없자 투자자들은 손절을 택했습니다. 국내 화장품 대장주 LG생활건강은 과거 고점 대비 6분의 1 수준까지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엄청 빠졌죠. 자, 그런데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주춤했던 화장품 기업들이 최근 양호한 성적을 내며 실적 개선을 가시화하고 있어서인데 아모레퍼시픽의 올해 1분기 연결 매출액은 전년 동기 수준의 9,115 그리고 영업이익은 12.9% 증가한 727억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중소형사들도 줄지어 호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현대차증권은 코스맥스의 1분기 영업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0% 성장한 387억 예상을 했고요. 자, 1분기 한국콜마 61%, CNC 인터내셔널 53%, 코스메카 코리아가 41%의 이렇게 영업이익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봤습니다. 자, 실적 기대감이 화장품주의 주가를 이끌고 있는데, 네, 뭐,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요. 네. 아모레퍼시픽이, 네, 13,600원, 8.7%, 오른 16만 9,500원 올랐는데, 장중 17만 원까지 치솟아서 1년 내 최고가를 경신했네요. 52주 신고가가 났네요. 자, 김명주 대신증권연구원은 지난해 아모레퍼시픽, LG생건, 코스맥스 등의 중국 사업은 부진한 성과를 기록했고 다만 중국 경기와 화장품 산업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낮아져서 재고 소진에 따른 중국 화장품 수요 회복이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 회복에 더해서 미국, 일본 시장 점유율 확대도 상방 압력을 더하는데 지난해 미국향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46%나 성장을 했고요. 올 1분기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나 증가했습니다. 동기간 일본향 수출액은 18% 늘어났고요. 국내 화장품사의 주력 수출 지역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여기서 핵심이 미국향 화장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46%나 성장을 했다는 거죠. 최근에 그 강달러, 킹달러고 그 킹달러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 미국 기업, 미국 정부, 미국 개인이 어디다가 돈을 쓰는가. 그게 최근 주식시장의 가장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죠? 킹달러인데 킹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많이 쓰는 주체를 에다가 장사를 잘하는 기업.
자, 하희지 현대차증권연구원은 최근 한국 화장품 침투율이 급증하고 있는 주요 지역은 미국으로 수출 피크아웃 우려를 불식시키며 고성장하고 있고요. 일본 지역에서도 침투율을 높이면서 주력 지역으로 확보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화장품 업종을 바라보는 증권가의 시선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날 아모레퍼시픽 리포트를 낸 증권사들이 전부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습니다. 앞서 LG생건도 실적 발표 후에 12개 증권사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을 했는데 키움증권은 화장품 업종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네. 자, 항상 주식시장은 빈집에 모멘텀이 생겼을 때가 가장 주가 상승률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이 빈집이죠. 그동안에 완전히 양치기 소년이었잖아요. 코로나가 끝나고 21년 후 22년부터 거의 유럽이나 미국은 다 마스크 쓰면서 실질적으로 리오프닝이 시작됐었는데 생뚱맞게 22년 말까지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되게 강화했었죠. 뭐 다 아시다시피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시진핑의 3년임을 확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뭐 계엄령 같은 조치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중국 소비가 엄청나게 위축이 됐고 그 중국 소비와 관련된 주식들이 박살이 났죠. 그러한 중국 소비가 이제 드디어 늑대가 온다 했는데 늑대가 22년에도 안 오고 23년에도 안 오다가 드디어 옵니다. 아마 이번 노동절 연휴 기간이 지나고 나면 계속된 뉴스가 나온다라고 저는 봅니다. 원제 이후로 이제 사상 최대. 2019년 이후 얼마 하면서 그동안은 2019년에 그 기록들을 많이 못 미쳤는데 이제는 그런 기록들을 깨는 그런 모멘텀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비싸도 너무 비싼 한국 빵 공정위 빵플레이션 손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즘 빵값이 좀 많이 비싸졌나요? 세종에 사는 회사원 A씨는 프랜차이즈 빵집에 들렀다가 비싼 빵 가격을 보고 새삼 놀랐다. 애플파이 3,500원, 소세지 빵 3,500원, 베이글 3,400원 등 빵 3개 집었더니 10,000원이 넘었다. 진열대에 오른 빵 가격은 대부분 개당 3,500원대였다. A씨는 작은 빵 2개 가격이 식당에서 사먹는 한 끼 밥값이라며 올라도 너무 올랐다고 말을 했다. 그렇죠. 비싼 빵값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는 A씨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한국빵에 대한 불만 글이 끊이지 않고 올라온다. 그래요? 자, 실제로 지난해 국내 빵 물가는 1년 전보다 9.5% 올랐는데 지난해 전체 물가 상승률 3.6%보다 3배 가까이 웃도는 수준이고 지난해 기준 한국의 식용빵 가격은 2.83달러로 세계 6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캐나다가 2.46, 독일이 2.02, 일본 1.43과 비교를 해도 비싸다는 거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감시와 유통구조 개선에 나선다라고 쭉 돼 있네요. 자, 그런데 뭐 프랜차이즈 빵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죠? 아무래도 P사 빵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가지고요. 작년에 제가 좋아하는 부추된장집도 7,000원에서 8,000원 했다가 금방 9,000원. 다른 가게도요,
한 10,000원 하던 가게가 전부 다 지금은 12,000원에서 16,000원. 그리고 17,000원 하던 밑에 스파게티 하는 집이 한 25,000원. 뭐 이런 식으로 다 올려가지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투자하면서 CPI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실제로 생활 물가도 참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생활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주가도 무조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나오듯이 물가가 3.6%인데 제품 가격을 10%로 올릴 수 있는, 네, 그런 기업의 주식을 사서 우리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걸 재테크를 통해 가지고, 네, 더 소득, 금융 소득을 좀 더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애플. 스위스의 비밀 연구소를 설립했다. 생성형 AI 모델 개발이라고 돼 있어요. 경쟁사에 비해 AI 기술 경쟁에서 뒤처진 것으로 지금 평가받는 애플이 수년 전부터 비밀리에 스위스 쥐리히에 연구실을 열고 생성형 AI 모델 연구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 자, 관련 연구 인력은 경쟁사인 구글에서 많이 빼온 것으로 나타났고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최근 수년간 애플의 공개 채용 자료와 신입 직원 프로필, 전문가들의 연구 논문 등을 분석한 결과 구글에서 최소 36명의 AI 인력을 영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네요. 애플은 이 인력을 스위스의 쭈리히에 구축한 유럽 AI 머신러닝 전초 기지에서 일하도록 했고요. 애플은 지난 2018년 AI 담당 임원으로 구글의 존 지아난드레아를 영입한 이후에 AI 분야에서 구글 출신 인력을 주로 데려왔습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메타 등에서도 인력을 뽑아왔으나 단일 기업 출신으로는 구글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스위스 쥐리히에 있는 연방공과대학교의 럭방굴 교수는 애플이 가상현실 기술 기업 페이스시프트와 이미지 인식 회사 패시웰 등 현지 AI 스타트업 2개사를 인수하면서 쥐리히에다가 비전랩이라는 연구소를 설립했다고 밝혔네요. 이 연구소 직원들은 오픈 AI의 챗 GPT와 같은 제품을 구동하는 기반 기술을 연구해 왔고요. 이들이 작성한 논문은 텍스트와 시각적 입력을 통합해 질문에 응답하는 첨단 AI 모델에 관한 것입니다. 연구소는 생성형 AI 분야 인재를 구한다는 구인 광고도 하고 있는데 이웃들도 연구소 존재조차 모를 정도로 현지에서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애플은 경쟁 기업들이 첨단 기술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하는 동안에도 자사의 AI 계획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팀 쿡은 애널리스트들에게 애플이 다양한 AI 기술을 연구해 왔고 첨단 기술에 대해 책임감 있게 투자하고 혁신하고 있다는 정도만 밝혔고요. 2016년 애플이 인수한 퍼셉추얼 머신스의 창립자 루슬란 살라후티노프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인터뷰에서 그 무렵 애플은 꽤 많은 연구원을 찾고 있었고 이런 모델을 훈련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노력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언제 구체적인 뭔가가 나올지 난 아직 잘 모르겠고요. 그동안 애플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어제 아침 채슬리 모닝 브리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애플의 신제품 9월달에 신분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 3개월은 보통 S&P 500을 17번 중에 15번 아웃퍼폼을 했다고 하니까 6, 7, 8 요때까지는 그동안에 좀 지지부진하면서 M7에서 거의 탈락했잖아요. 테슬라랑 함께. 그 부분을 좀 만회할 수 있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은 금감원 특사경 파도 사태 관련해서 SK 하이닉스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자, 어제 하이닉스가 그 좋은 장에 마이너스 1.14% 빠졌어요. 네. 파두와 관련해서 자, 특사경에서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난 고점 19만 1,400원에서 거의 뭐 지금 9% 빠져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특사경이 뻥튀기 상장 의혹을 받고 있는 파두의 주요 거래처인 하이닉스를 압수수색을 했고요.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 파두의 주요 거래처인 하이닉스를 참고인 성격으로 조사하는 차원이고요. 특사경은 객관적 자료 확보 목적이라면서 이날 압수수색 나간 다른 곳은 없다고 했고요. 자, 지난달 28일 파두 상장 당시 공동 주관을 맡은 한국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고요. 한투도 압수수색을 했었군요. 자, 이보다 앞서 같은 달 19일에는 상장 주관사였던 NH투자증권도 압수수색을 했군요. NH투자증권이 파두의 상장 주관사고 공동 주관사가 한투였군요. 자, 파두는 지난해 11월 상장 직후 매출액이 급감해서 IPO 당시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된 실적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파두가 지난해 11월 공시한 3분기 매출액은 겨우 3억 2,100만 원, 영업 손실은 148억 원이었습니다. 자, 시총 1조 원대 IPO 대여로 불리던 기업 매출이 3억 원대라는 사실에 공시 직후 주가가 급락을 했고요. 하이닉스는 어제 주가가 마이너스 1.14% 빠져서 끝났습니다. 요 파도 관련해서는 보면 여러 가지 기사가 그때 있었었죠. 네, 그렇게 상장을 했는데 매출이 완전히 엉망으로 나오면서 이게 팹리스다 보니까 이 상장하기 전에 하이닉스하고의 계약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상장을 위한 그런 불공정한 행위가 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을 받으면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상장했을 때 보니까요, 지금 26,300원으로 시작해가지고 46,850원을 갔다가 지금 19,130원인데 46,850원 하던 게 바로 3월 달에 14,630원까지 빠졌었네요. 만일에 불공정 행위가 있었으면 엄벌을 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뭐 주가는 또 회복을 하겠지만 나중에 그 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 왜 상장시켰어? 25조 끌어모았는데 불만 폭주하는 까닭 뭐죠? 자, 보겠습니다. 현대 마린 솔루션이군요. 자, HD 현대 마린 솔루션 상장 전에 HD 현대 주식 팔아야 할까요? HD 현대 종토방에 올라온 글인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자회사 중복 상장, 이른바 쪼개기 상장 논란이 또 재점화되고 있고요. 증거금 25조 원을 쓸어모은 HD 현대마린솔루션의 상장을 앞두고 모회사인 HD 현대 주주들이 주가 하락 우려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HD 현대 주가는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나 한번 볼까요? 뭐 안 봐도 좀 뻔하긴 한데요. 일단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자회사가 좋은 게 있으면 이렇게 좋은 게 있었어 하면서 두산 로보틱스도 보면 상장하기 전까지 두산 주가가 강했었고요. 뭐 카카오도 카카오뱅크 상장하기 전에까지 주가가 강했었고 LG화학도 뭐 마찬가지였었죠. 자, HD 현대는 지금 보니까 그동안에 월봉 차트로 보면요. 자, 뭐 코로나 때 32,000원 찍은 거는 빼고 22년 초에 45,500원 했다가 작년에 75,500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다시 2월 달에 75,300원까지 다시 트라이드 하다가 지금 주가가 이번 4월 달에 좀 많이 빠졌네요. 보니까 4월 달에 17% 가까이 빠졌다가 지금 마이너스 6% 돼 있는데요. 자, 요 정도 돼 있는 거 확인하고 HD 현대가 지주사다 보니까 PBR은 0.69, PR은 7배 정도인데 배당 수익률이 5.4%나 나왔었네요. 대주주는 정몽준 26.6%, 정기선 5.26, 아산재단이 3.9 이렇게 돼 있고 자사주가 10.5%나 있군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또 10%나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이 10%나 있는데 좀 읽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다음 달 8일 그러니까 이번 달이다, 그죠? 5월. 자, 5월 8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는 현대마린솔루션은 지난 17년 현대중공업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할 때 선박 유지보수 AS 사업부를 떼어내 물적 분할한 HD 현대자회사이군요. 최대 주주는 지주사 HD 현대이고 선박 유지보수 AS 사업부를 떼어내서 만든 회사였군요. 자, 올해 상반기 IPO 최대어로 꼽힌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지난 25일에서 26일 이틀간 진행된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에서 25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끌어모으면서 흥행에 성공을 했고요. 지난해 9월 두산 로보틱스 청약 때 33조 원 몰렸었네요. 그때는. 그때 이후 가장 많은 증거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HD 현대 주주들의 마음은 편치 않은데 모회사 주주 입장에서 알짜 자회사가 상장하면서 모회사의 주가가 낮게 평가되는 이 더블 카운팅 우려가 나와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이고요. 실제 HD 현대 주가는 이달 들어서 5% 넘게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지주사 할인은 국내 증시에서만 통하는 공식에 가깝고요. 더블 카운팅이란 모회사와 자회사가 모두 상장하면서 두 기업의 가치가 중복된 만큼 지주사에서 이를 할인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조기기 상장 발생 시 모기업 주가 하락 사례는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네. 2022년 LG화학의 배터리 자회사 LG엔솔 상장 직후 주가가 내리막길을 탄 LG화학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10월 두산 로보틱스 상장 당일 지주사인 두산 주가는 하루 만에 19.4% 급락을 했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1년 9월 자회사인 HD 현대중공업 상장 이래만 10.97% 하락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주요 대기업들이 자회사 상장에 따른 더블 카운팅 논란에 휩싸여 왔는데 SK그룹은 2020년 SK바이오팜을 시작으로 21년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SKIT테크놀로지 등을 분할 또 상장을 했죠. 카카오도 카카오게임즈, 뱅크, 카카오페이 등 3개사를 차례로 상장을 했습니다.
일반 주주들의 피해가 나타나자 금융당국은 지난 22년 9월 쪼개기 상장에 제동을 걸었는데 물적 분할 이후 5년 내 자회사를 상장하려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모회사 일반 주주에 대한 보호 노력을 심사하고 미흡하면 상장을 제한하도록 한 것이다. 또 물적 분할을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자, 현대마린솔루션의 경우 올해가 물적 분할한 지 7년이 되는 해라서 상장이 가능해졌다네요. HD 현대 측은 중복 상장 이슈를 의식한 듯 최근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는데 HD 현대 측은 지난 25일 열린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밸류 프로그램이 확정이 되면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 참 금융당국에서 한국거래소에서 보호 노력, 모회사가 일반 주주에 대한 보호 노력을 심사하고 미흡하면 상장을 제한하겠다. 참 모호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보니까. 자, 이 중복 상장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하이브. 하이브가 지금은 이제 방탄소년단도 있고 세븐틴, 뉴진스 등등 이렇게 있는데, 자, 방탄소년단만 따로 떼어내서 회사를 이제 만든다고 치자고요. 방탄소년단의 가치가 한 6조다. 그러면 방탄소년단만 물적 분할해 가지고 하면 그 6조라는 회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모회사가 시총이 안 빠지면 10조 플러스 방탄소년단 지분 100%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지분 가치 인정해줘야 돼.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기존 회사도 10조, 분할한 회사가 6조. 자, 그러면 6조라는 회사를 지금 이 현대 관련된 회사들이 분할해가지고 지금 중간 지주사도 있고 복잡하잖아요. 자, 분할한 방탄소년단 BTS가 또 분할을 한다 생각해보자고요. 또 분할을 해서 6조 가치의 BTS를 또 분할을 해요. 그러면 이 지주회사는 BTS의 주식을 90% 들고 있다 치자고요. 그러면 이 회사가 6조에 6, 9, 54, 5조 4천억이고 이 분할돼서 나간 BTS가 또 6조. 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 기존에 10조가 있고 또 6조가 있고 또 5.4조가 있고, 그러면 회사는 기존의 방탄소년단은 그대로 있는데 쪼개기 상장하면서 계속 시총이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BTS가 분할을 하면 이 사업 자회사가 따로 떼어져 나오면 이 사업 자회사의 가치는 그대로 인정을 받되 모회사가 들고 있는 이 회사의 지분 가치를 인정을 못 받습니다. 100%.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사람들이 좀 잘 모르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그 주주 환원율이 낮아서 그래요. 주주 환원율이 겨우 29%인데, 자회사가 아무리 돈 벌면 뭐합니까? 이 자회사가 주주한테 돌려주는 돈이 30%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 자회사 가치의 또 30%밖에 거의 인정을 못 받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는 게 하나도 달갑지 않죠. 세금만 많이 되게 되다 보니까. 자, 이런저런 이유를 해서 그런데 지금 근데 저는 두 가지인데요. 자, 이렇게 분할해서 상장하는데 이번에 상장하면 주가가 안 떨어지지 않을까 그 기대하는 거 자체가 저는 혹시나 하는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장 전에 HD 현대 주식 팔아야 할까요? 라고 하는데 무조건 팔아야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주주 명부 확인을 했었잖아요. 그죠? 자, 국민연금이 10% 들고 있죠. 근데 국민연금이 우리의 노후자금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노후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분할 상장하면서 또 HD 현대의 주가가 빠질 거라고요.
HD 현대 주가가 빠질 건데 국민연금이 10% 789만 주 들고 있는데 이 주식을 아마 못 팔고 또 그대로 들고 당할 건데 LG화학대도 그대로 들고 당했잖아요. LG화학대 실제로 LG화학 주가가 많이 안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굉장한 착시 효과가 있는 겁니다. 21년에서 22년 넘어가면서 그때 22년 상반기까지 CATL 주가가 계속 좋았어요. CATL 주가는 계속 좋았는데 LG 화학 주가는 못 갔다라는 말은 이 분할 때문에 더 갔어야 되는 주가가 못 간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보면요. 실제로 그 LG화학 주주들이 입은 피해가 훨씬 큰 겁니다. 그 2차 전지가 날아갈 때 LG화학이 LG엔솔을 그대로 품고 있었으면 LG화학의 주가가 지금 뭐 어제 종가로 지금 40만 2천 원이거든요. 그때 당시 21년도에 105만 원까지 갔었는데 이것보다 한 50만 원까지 갔을 거예요. 150만 원 가야 될 주가가 22년 상장하고 나서 얼마가 되냐면요. 46만 원 뭐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안타깝죠. 그러면 저는 개인들이 이걸 뭘 할지는 못하잖아요. 그럼 뭐 국민연금이 LG화학 주식을 10%나 들고 있었거든요. 국민연금에서 이 LG화학의 자회사 물적 분할 상장으로 인해서 반대했거든요. 반대하면서 이사회가 이렇게 주주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해야죠. 어떻게? 네, 소송을 하겠다고 경고를 했어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미국 같으면 이거는 100% 소송감이에요. 예, 소송감이고 너무 과격한 오늘 노동절 또 쉬는 날인데 그죠? 예, 뭐 여러 번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제가 브로큰 윈도우 티어리 얘기하면서 깨진 유리창 이론 얘기하면서 계속 똑같은 일이 또 계속 일어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도 뭐 다른 데 다 하는데 다른 데 다 하니까 나도 쓰레기 버리는데 쟤도 쓰레기 버리니까 정말 도덕관념 없는 사람은 쟤도 버리는데 뭐 왜 나도 버리지 뭐 이런다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밸류업 하겠다고 하는 게 보면 참 앞에서는 뭐 밸류업 하겠다고 하고 뒤에서는 계속 니는 해라 나는 그냥 밸류 다운 할래라고 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거 노동절 이 5월 1일 계절의 여왕 5월 1일이 시작했는데 네.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노동절. 네. 읽다 보니까 되게 빡세게 오늘 기사를 읽은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